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다음은 적극행정 추진 기본 계획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 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 계획은 총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 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 보호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4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 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는 다음 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한 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셋째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 면책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 면책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업무 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 태만과 무사한 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된 점도 반영됐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따른 책임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 8월 열린 확대 간부 회의와 지난 2일 소통 공감의 날 등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라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왔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의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만 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달 수 있다를 꼽아 청년기본소득이 금전적 제약의 숨통을 터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 지자체 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80% 이상은 경기 지역 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 지역 화폐로 받는 취주를 자리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 지역 화폐가 잘 배송, 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청년 대다수는 청년 기본소득 지역 화폐를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한 관심 증가도 69.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 정책이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지역화폐로 발전해 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화폐 정책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풀이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별도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맹점 지도 앱을 개발하여 현재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임 연구위원은 또한 미래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선호하는 지역화폐 유형으로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태풍 링링 관련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 과수 등 농작물과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 상황 조사, 지원 대책 마련 등 복구 대책 추진에 나섰다. 8일도에 따르면 8일 현재 경기도 내에는 인명피해 2명과 공공시설 340건, 사유시설 845건 등의 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해 수확을 앞둔 벼 쓰러짐과 과수, 떨어진 피해가 심했다. 도가 8일 16시 기준으로 잠정 파악한 농어업 분야 피해 면적은 2,176헥타르에 달한다. 한편 그동안 태풍 피해가 많았던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 내구성 규격을 지켜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또한 수선 분야도 해수면 어항시설과 어선은 피해는 없었고 내수면 어전은 한 척 침몰되었지만 2시간 반 만에 인양했으며 김양식장은 사계소 파손에 그쳐 지난 2010년 곤파스 때보다 피해액이 57%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군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시설 피해 접수는 24일, 사유시설 피해는 27일까지 진행하고 10월 7일까지 피해 조사를 확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는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서둘러 피해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신속하게 보상금 50%를 선지급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 지역 군부대와 합의하여 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8일 김희겸 행정회보지사는 화성시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피해 지역 농어업인과 시, 군이 힘을 합쳐 조속히 피해 복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태풍 피해 상황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육지로 인양 조치된 어선의 하역 작업을 지켜보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밖에 김희겸 행정일부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 시, 군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 대책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수확을 앞둔 벼,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아 걱정이다며 비가 또 온다고 하니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군과 함께 태풍 대비에 만반의 준비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체계 운영, 행정일부 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시군 현장 상황 지원관, 파견, 농수산시설, 대형 공사장 등 안전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등 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가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규정 위반행위 관련 뉴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병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병조 7건, 방화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 이탈 등 감리 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 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관계법령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B사는 75mm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 이상의 이유로 규격에 따른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같은 종류의 소재라 할지라도 두께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의 처리를 요청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 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 셔터 등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 공사장 8곳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건축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 벌점 부과, 해당 시군 시정 조치 의뢰 처리했다. 다음은 경기버스 미세먼지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해 총 2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기청정 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9 시내버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내버스 시설 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도내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차내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 51개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2억 6,100만여 원을 투입, 공기청정 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기청정 필터 교체 지원 사업은 총 13억 3,700만 원을 투입,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 필터를 차량 상부 에어컨 공기 흡입구에 설치해 미세먼지 및 황사주의보 시차 내 공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723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5,238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차종별로 대당 최소 13만 7천 원에서 최대 54만 6천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 장치 설치 사업은 경유버스 차량의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주정차 중 불필요한 공회전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해 1,778대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9억 2,400만 원을 투입해 1,154대의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인 이번 시내버스 시설 개선 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다른 기관, 사업사례 벤치마킹 및 시중조사, 시군 및 운송업체 대상 수요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도출됐다. 김상수도 버스 정책과장은 향후 시군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완료 상태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 감독하고 특히 시내버스 차내 공기질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 운송업체가 적정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